유한울 기자가 설명한 대로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많이 전했는데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금 상당히 높죠. 남은 건 핵실험뿐이라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노림수가 뭔지 또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모시고 조금 더 현재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북한의 도발, 그야말로 미사일을 퍼부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고, 바로 오늘 이제 ICBM을 이제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도발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김정대 의원의 이 표현에 있어가지고 아마 그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이다. 네. 엄중한 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 의도를 할까요? 물론 직접적인 배경은 네. 그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 전략 무기를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이것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이 정치 외교적인 측면 같은 한 세 가지 정도 북한의 의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 법제화했죠. 네. 이것이 빈말이 아니다. 과시하는 측면이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자는 한미가 아니라 북한 자신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 네. 이번 그 미국의 중간 선거를 계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대미 압박용의 의도도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가지로 현재 북한의 도발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북한이 발사한 ICBM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군 당국이 화성 17형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행에 실패했지만 그 ICBM 오늘 화성 17형 발사를 두고 실패했으니까 아직 기술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3월에 발사했을 때보다는 기술이 많이 진전했다 이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달려있냐에 따라 가지고 실패냐 성공이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례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는 주로 그 추진체 일단 그 추진체에 대한 시험이었다. 네. 이번에는 그 1단에서 2단으로 단분리하는 시험 이것에 초점을 만든다면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ICBM이라는 전체적인 비행 예를 들어 가지고 싸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또는 고도라든지 이런 측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수준에 미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시험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실패나 성공이나 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동안의 이제 패턴을 봤을 때 북한이 어쨌든 그 외부적으로는 이제 ICBM 발사가 실패했다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곧바로 ICBM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은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른 형태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과거 개념적 사례를 비춰봤을 때 만약에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고 또 네.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미사일 강국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네. 화성 15형 또는 17형 이것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북한 미사일 도발의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시면서 세 번째가 이제 대미 압박용이다 이렇게 좀 보셨잖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와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그런 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달라진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이 대범해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그 이 한미 군사 훈련에서 북한은 곧장 그 시기에 맞대응을 자제해왔죠. 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북한이 오히려 이런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도 맞대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첨단 무기에 있어 가지고 핵무력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반증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도 이렇게 대범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결국은 북한이 마이웨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제 우리 군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공대지 미사일로 또 맞대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한미 공중연합 훈련 이제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훈련 기간 연장은 어느 정도의 맞대응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최근의 상황을 좀 복귀해 보자면은 그 일전에도 이 미국의 전략 그 자산인 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와 가지고 네, 대잠 훈련을 펼치고 다시 또 해양을 해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거기에 대한 맞대응 강대강 이 테스트를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이 비질 소통과 같은 이런 한미남 공주 훈련을 다시 연장하더라도 북한이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또 강대강 맞대응의 이런 군사적인 이런 도발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이제 우리 훈련 연장 조치에 대해서 또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맞대응을 이제 하게 된다면 사실 주거니 받거니 지금 이제 수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맞대응 카드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우리도 그 이 맞대응 차원에서 뭐 현무라든지 이러한 그 아주 그 가공만한 이런 위력을 가진 이런 그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실험이 또 북한은 그 강대강으로 맞대응만 해서 이건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또 물론 다른 측면에 보면은 꼭 군사적인 맞대응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맞대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그러한 부분도 네. 지금까지 다 써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네. 그렇게 효과는 없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정부의 고심도 좀 깊을 걸로 일단 보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논의하고 있겠죠. 아까 이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국정원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좀 설명도 있었는데,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 북한은 그 이 ICBM과 핵실험을 한 세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북한이 그 화성 17형 ICBM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다음은 이제 이 7차 핵실험인데, 네. 7차 핵실험의 이런 그 실시 여부 또는 실시 시기 이런 것은 미국의 반응에 달려 있다. 미국의 미국이 반응에 또 달려 있다. 강대강이 나온다든지 네. 또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또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반발, 네. 이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시기를 좀 더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할 것이 보이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네.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 강하게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은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도 시기를 조정하는 이러한 또 고민의 사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 중간 선거가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또 미국 상황을 또 예의주시하면서 도발 수위를 정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중 갈등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그 유엔에서의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사실 좀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까 이제 군사적 말고 이제 정치 외교적인 해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유엔에서 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또는 정치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좀 어려워진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북한이 그 국제 규범을 위반했을 때 네,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 하나, 또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거, 또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거, 네. 이런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 이 한미 이 고강도의 한미연합을 통해서 억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경제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중국의 동참이 있어야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아마 이것을 북한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네, 중국과 러시아 동참하기에 별 효과 없다. 네. 그렇다면 아마 미국 중심, 네. 한미일 중심의
독자적인 제재를 하겠지만 이 제재 또한 그렇게 품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보다도 좀 더 물밑으로 통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보일 때가 아니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오늘 미국이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네. 또 미러 간에 네. 뭐 정보 전쟁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일전에 네. 미국에서 이런 그 이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 북한의 그런 이런 그 이 뭡니까 국방성 이 부국장이 네. 그런 사실이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진실 게임을 갈 수 네. 있겠지만 아마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모시고 북한 도발의 의미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예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